눈뜨고 당하는 서민들, 눈뜨고 당하는 서민들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경기 용인시에서 11년째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 홍모씨 54세라고 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랍니다. 계속 오르는 전세값에 자가 마련을 결심했지만 집값 급등을 하면서 인근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의 매물이 전멸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건 뭐냐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대출 규모가 넘어갔다.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자인데도요,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거고요. 이 홍 씨는 조만간 독립시키려던 자녀의 몫까지 자취자금까지 털어서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택 가격이 급등해서요, 청약과 대출, 납세 단계에서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을 구입을 배려하는 특례 기준이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에 대한 특례가 사실상 쓸모 없어진 겁니다. 연일 고점을 찍는 집값과 달리 지원 대상 가구 주택의 가격 기준은 수년째 제자리인 탓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큰 폭으로 줄었다. 무주택 서민들의 비명도 커지고 있다. 근데 서민을 위해서 정부가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 자체는 누구? 서민을 위한 거야. 우리가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고 세금을 많이 두들겨 패는 거는 뭐냐면 다 서민을 위한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 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제일 큰 피해자는 누구다? 서민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정부가 혜택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집을 살 수 있게끔 혜택을 마련해놨는데 아무런 혜택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형 저가주택 기준 6년은 그대로입니다. 공시가격에 따른 저가주택 비중이 뭐예요?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할수록 2015년에 저가주택이 17.6%였습니다. 2015년도에 17.6%였는데 6년이 지난 지금 저가주택이 36.1%입니다. 그럼 저가주택의 기준은 뭐냐?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1억 3천만원, 그리고 비수도권은 8천만원입니다. 근데 이 저가주택의 기준이 왜 중요하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저가주택은 이런 세대원은요, 민연주택 일반공급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84점 만점인 민연주택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100점이 32점이나 되니까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그런데 공시가격 현실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저가주택도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 집이요, 2019년도에 공시가격이 1억 원이었는데 2021년도에 1억 4천이 돼버리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주택자가 아니게 된 거야. 이해되시나요? 2019년도에 공시가격이 1억이었는데 수도권에 사는데 2021년에 공시가격이 1억 3,500만 원이 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청약을 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하나 바라보고 샀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기다린 이 서민들한테는 방법이 없다, 지금 현재. 이 서민들한테는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두 번째는 수도권 중위 매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2011년 6월 달에 중위 가격은 3억.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 수도권 얘기하는 겁니다. 2017년 중위 가격은 4억. 2020년 중위 가격은 5억. 2021년 중위가격은 6억입니다. 서울 중위가격은 지금 10억입니다. 자, 이 중위가격은 또 왜 중요하냐? 이게 대출이 중요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대출 규제를 해놓으면 뭐합니까? 대출 규제,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대출이 안 되는데.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대상이 매물이 줄고 있답니다. 자, 보금자리론은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가구가 시세 감정가액, 매매가액 중 하나라도 6억을 넘지 않은 주택을 구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가구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넘지 않은 5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이 있는데 보금자리론과 디딤돌인데 이게 수도권이 지금 6억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위가격이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이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을 아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소득이 7천만원, 6천만원이 넘어버리면 부부 합산 또 이 대출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명무실한 혜택인 거죠. 이런 상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가주택의 비중은 줄어들어.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던 주택들이 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주택가격들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이런 6년 전, 7년 전에 만들어 놓은 보금자리 대출, 디딤돌 대출 이런 상품들이 전혀 유명무실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세 구간별 수도권 아파트 비율을 보면요. 수도권에서 우리 아까 대출 얘기할 때 6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 해줘요. 그죠? 근데 6억 이하 주택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가 않아. 지난해 정부 710 부동산 대책으로 개정된 취득세 감면 얘기합니다. 취득세 감면. 규정도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가구소득 7천만원 이하, 또 7천만원, 6천만원, 이 7천만원에 대한 거는 왜 이렇게 십수년째 고집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 소득을 좀 높여도 될 것 같은데. 무주택자가 수도권 4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세제를 감면해준다. 그럼 수도권의 4억 이하의 주택은 빌라 사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빌라를 사면, 물론 수도권의 4억 이하의 아파트들도 꽤 있습니다. 수도권 4억 이하의 아파트는 10.1% 정도 되네요. 예. 이게 다 합산해야지 되는 건가? 10, 20%. 그러니까 수도권의 4억 이하의 아파트는 한 20% 되네요. 25% 정도. 25% 정도 됩니다. 소득세법, 주택자금 소득공제 특례 기준도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년 전에 개정되긴 했지만 주택 마련 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를 감안하면 최근 집값 급등세를 반영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근로소득에 있는 무주택자가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한 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을 내야 하는 경우 이자 상한액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일부 공제가 돼요. 그에 해당하는 5억 원 이하의 주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 5억이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 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상품이 있는데요. 온전히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물건도 없고 그런 걸 충족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이 서민분들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가만히 있었던 게 죄가 된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아무런 혜택이 없는 혜택을 주는 정부. 혜택은 계속해서 마련을 해놓고는 있다고 하는데 그런 혜택을 받아갈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없는 혜택만 주겠다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정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도 얼마 남지 않긴 했습니다만 글쎄 선거 결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아직 먼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내용을 마감해 볼까 합니다. 그래요. 오늘 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같이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항상 좋은 내용, 좀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